혹시 60대가 넘어 성관계를 가지시다 갑자기 심장이 아프거나 호흡곤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정숙 할머니는 68세의 남편과의 성관계 후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한마디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60대 이후 성관계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응급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거든요. 놀라셨나요?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알고 싶어도 쉽게 물어보지 못하는 주제, 노년기 성관계에 관한 중요한 주의사항을 다루겠습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무시한 채 무리한 성생활을 지속하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에서는 젊음을 유지하고 젊은 시절처럼 살라고만 강조하지만 정작 노년기에 꼭 알아야 할 건강한 성생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성관계는 생각보다 큰 부담을 주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생활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에서는 50대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의학적 사실에 기반해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솔직하게 다룹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5가지 주의사항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기에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은 영상 아래쪽에 있으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박정숙 할머니처럼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혼자 고민하고 계십니다. 70세의 김영우 할아버지는 발기부전으로 5년간 아내와의 성관계를 피했지만 의사와의 상담 끝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회복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성생활에 관심이 있지만 80%는 이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노년기 성관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혈관 건강과 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숙 할머니의 남편 김철수 씨는 70세의 나이에도 젊은 시절의 자신감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은퇴 후 활력을 잃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불안을 느꼈던 철수 씨는 인터넷으로 몰래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와의 성관계 도중 갑자기 실신했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그가 평소 복용하던 고혈압 약과 인터넷에서 구입한 발기부전 치료제의 치명적인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심혈관 건강과 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성관계는 생각보다 심장에 큰 부담을 주는 활동입니다. 성관계 중심박수는 평소의 2배인 분당 12만 130회까지 상승하며 수축기 혈압은 5만 100mm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신체적 부담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성관계 중 심장마비를 경험하는 사례가 젊은 층보다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성관계를 가질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성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60대 이상 노인의 80%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심장약, 항우울제, 콜레스테롤 약 등은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수 씨처럼 의사 처방 없이 인터넷이나 불법 경로로 구입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기존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혈압 강화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항고혈압제는 발기부전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신 주치의와 솔직하게 상담하여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다른 종류의 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감소로 고민하시는 남성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며 전문적인 치료로 개선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안전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나 수영처럼 심장에 무리가 없는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보다는 꾸준한 중강도 운동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관계 중 가슴 통증, 심한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을 무시하고 계속하다가는 철수 씨처럼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성관계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인 정서적 외로움과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서울 명문대에 보냈고 남편 철수 씨가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꾸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은퇴하고 아이들이 독립한 후 그녀의 집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 하루 종일 TV만 보는 남편 사이에서 정숙 할머니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노년기 정서적 외로움이 가져오는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3%가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들의 독립, 사회적 관계의 축소 등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정서적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숙 할머니는 이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50대 남성은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처음에는 커피를 사주고 작은 선물을 건네며 친절을 베푼 그 남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감정적 유대를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액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서적 취약성과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새로운 이성관계를 시작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관심과 친절의 마음을 너무 빨리 열지 마세요. 가톨릭대학교 노인복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성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사기 피해는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년기 외로움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가족과의 의미 있는 소통을 유지하세요. 영상통화나 SNS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자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년배들과의 모임에 참여하세요. 취미 활동이나 종교 활동은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새로운 관계에서 경제적인 요구에는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중요한 재정 결정은 혼자 서두르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8세 이종석 할아버지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의 치료비를 도와주다가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다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외로움은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사회적 고립이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무분별한 관계는 더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정서적 필요와 안전한 관계 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의사항인 사회적 편견과 가족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 할머니는 인터넷에서 노년기 성생활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이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때 갑자기 며느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황급히 닫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정숙 할머니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걸 왜 보세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할 나이도 지났잖아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가족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인의 성적 욕구나 성생활을 부적절하거나 심지어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65%가 자신의 성적 욕구에 대해 가족이나 의료진과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정숙 할머니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으로부터 노년의 성적 욕구를 부적절하게 여기는 시선을 받으면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는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거나 건강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는 노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1세 이태영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그는 비뇨기과에 가고 싶어도 아들이 운전해서 데려다 줘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불편함을 참았습니다. 내가 왜 그런 병원에 가냐고 물을까봐 말을 못 꺼냈어요. 나이 든 사람도 건강 문제는 있다는 걸 가족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의료진조차 노인 환자의 성 건강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2023년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반이나 가정의학과 의사 중 74%가 노인 환자에게 성생활에 관한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노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주제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 건강이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한 삶의 질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적 욕구나 친밀감에 대한 필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편견 때문에 숨기게 되면서
건강한 표현과 안전한 실천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세요.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한 성생활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둘째, 가족과 열린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직접적인 성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프라이버시와 존중에 대한 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사를 선택할 때 노인 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을 찾으세요. 노인 전문 의료기관이나 노인 건강 클리닉은 보다 열린 태도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넷째, 비슷한 연령대의 지지 그룹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노인도 성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필요한 도움을 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주의사항인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와 적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숙 할머니와 철수 씨는 40년이 넘는 세월을 부부로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두 사람의 성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정숙 할머니는 성관계, 시통증을 느꼈고 철수 씨는 발기 유지가 예전 같지 않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이런 불편함을 말하지 못하고 각자 고통스럽게 참아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성관계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는 부부 사이의 거리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체 구조와 기능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질 건조증이 흔히 발생합니다. 질 점막이 얇아지고 탄력이 감소하며 자연 윤활액 분비가 줄어들어 성관계, 시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질폐의 변화로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갱년기학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약 67%가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지만 단 15%만이 의학적 도움을 구한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성욕이 줄어들고 발기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발기 강도가 약해지며 사정 후 회복 시간이 늘어납니다. 60대 남성의 약 50%, 70대는 약 70%가 어느 정도의 발기부전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조영수 할아버지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남자로서 무능해진 것 같아 우울했어요. 하지만 의사와 상담 후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적절한 치료와 부부 간의 솔직한 대화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노화에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도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 질 건조증에 대한 국소 호르몬 제제나 무호르몬 질 보습제, 수용성 윤활제 등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발기부전 약물, 테스토스테론 보충 요법 등 안전한 치료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생활 습관 개선이 도움이 됩니다. 금연,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등은 성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케겔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의 방식과 기대치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와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현재의 신체 상태에 맞게 조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전이 시간을 가지고 편안한 자세를 선택하며 성관계 시간대를 에너지 수준이 높은 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관계 자체보다 스킨십이나 정서적 친밀감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손을 잡거나 마사지를 해주거나 포옹하는 등의 신체적 접촉도 깊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부산의 한 노인 성상담사는 성관계의 정의를 넓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친밀감과 애정 표현에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고 탐색하는 과정 자체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신체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5번째 주의사항인 전문가 상담과 열린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주간의 고민 끝에 정숙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나이에 이런 상담을 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의사는 오히려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찾아오셔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의사는 정숙 할머니의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철수 씨도 아내의 권유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두 사람이 솔직하게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40년 넘게 함께했지만 처음으로 서로의 욕구와 한계에 대해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5번째 주의사항은 전문가 상담과 열린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노년기 성생활의 문제는 대부분 전문가의 도움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성 관련 문제로 전문의를 찾는 비율은 20% 미만에 그친다고 합니다. 부끄러움, 체념, 정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숙 할머니처럼 산부인과를 찾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질 건조증, 통증, 요실금 등의 문제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철수 씨처럼 비뇨기과를 찾아 발기부전이나 조루증 등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울의 한 노인 성의학 전문의는 환자분들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일단 상담을 시작하면 대부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의사와의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복용 중인 약물, 기저질환, 성생활의 어려움 등을 숨김없이 이야기해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의사들은 이런 대화에 익숙하며 전문적이고 비판단적인 태도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부부 또는 파트너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신체와 욕구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건강한 성생활의 기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 72세는 40년 동안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은 나를 주어로 하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하니?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느껴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의 방어적인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성상담사나 부부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년층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 성생활을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전반적인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세요. 특히 걷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성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금연하고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세요.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성호르몬 생성을 방해합니다. 넷째, 적절한 영양 섭취로 호르몬 균형을 돕습니다. 오메가3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B 복합체가 풍부한 식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관계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고 다양한 친밀감, 표현 방식을 탐색하세요. 성적 만족감은 반드시 삽입 성교를 통해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스킨십, 마사지, 포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친밀감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과 파트너와의 솔직한 소통을 통해 노년의 성생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주의사항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노년기 성관계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심혈관 건강과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관계는 심장에 생각보다 큰 부담을 주는 활동이며 특히 고혈압약과 발기부전, 치료제의 위험한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정서적 외로움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사기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질병이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셋째, 사회적 편견과 가족 갈등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노년기 성생활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프라이버시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 신체적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질건조증, 남성의 발기부전 등은 의학적 도움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 상담과 열린 소통이 건강한 노년 성생활의 핵심입니다. 의사와의 솔직한 상담, 파트너와의 열린 대화가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정숙 할머니와 철수 씨는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지만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게 변화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나눌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할 뿐이죠. 그녀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는 자기 결정권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편견이나 가족의 시선에 위축되지 말고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은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약물 복용 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인터넷이나 불법 경로로 구입한 약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파트너와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작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점차 깊은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산부인과 비뇨기과, 성상담사 등 전문가들은 노년기 성 건강 문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는 성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배울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은 앞으로도 50대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건강을 위한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도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더 솔직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년의 삶을 시작하세요. 그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